이거는 리그앙 프랑스 정규리그 경기인데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뭐 주말에 계속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대항전도 있고 좀 밀리면 훅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리그를 주중에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또 빅매치였어요. 프랑스 빅매치 파리 생제르맹과 추격자. 물론 격차가 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마르세유와 더불어서 그나마 PSG를 추격하고 있던 모나코. 모나코가 또 초반에 엄청 잘하기도 네. 했지 않나요? 초반에는 거의 승점이 갔다가 조금씩 벌어져서 지금 좀 벌어져 있죠. 이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 노잼 결과. 네. PSG가 모나코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네. 일단 PSG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에서 리옹을 3대1로 제압을 하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모나코 잡으면서 좀 더 선두 자리를 좀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강인 선수한테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강인 선수는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니케 감독 같은 경우에 바르콜라랑 데지레 두에 우스만 덴벨레로 공격진을 좀 꾸렸는데 뭐 특이점이라 보면 두에가 최근에 좀 활약상이 좋아서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좀 계속 받고 있다는 점. 왼쪽으로 뛰고 이번에는 거의 뭐 최전방 중앙 9번 가짜 9번이죠. 가짜 9번 많이 쓰는데 아센시오, 이강인 이렇게 쓰다가 이제 두에까지 써보는 엔리케 감독입니다. 되게 비싸게 사왔거든요. 바이에른이랑 경쟁을 네. 해서 데려왔잖아요. 엄청 비싸게 사왔는데 초반에 개 못해가지고 왜 좀 약간 저도 바이에른이랑 PSG에 이렇게 본 눈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못했는데 최근에 좀 적응하는 모습. 네, 요전 리옹전부터 날아다니기 시작해서 폼이 좀 올라왔나? 그렇다면 또 엘리케트 잘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그냥 두질 않는다. 네. 너 그럼 열로 옮겨봐. 열로 가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요리조리 바꾸죠. 맞습니다. 최전방으로 옮겼고 이날 PSG의 특이한 점이라면 명목상 4-3-3의 왼쪽 윙백으로 주앙 네베스가 아 그렇죠. 네 아마 이제 김희준 기자가 분석을 해준 걸 보니까 네. 포백 중에서 오른쪽에 아슈라프 하키미가 오버래핑을 많이 하고 그렇죠. 주앙 네베스가 안쪽으로 당기면서 약간 3백에 왼쪽 스토퍼이면서 빌드업에 가담을 많이 하면서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다른 선수도 아니고 네베스를 저기 좀 세운 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왼발잡이 선수도 아니지 않나요? 네, 네베스가. 오른발잡이죠.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게 메잘라처럼 뛰어라 뭐 이런 식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야 이겼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후반전에 저 네베스 자리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전문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가 대신 들어갔죠. 네. 그거 봤을 때는 성공적이진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엔리케 네. 감독도. 그리고 그것도 그거고 이런 실험을 한 번 했는데 성과가 있으면 이날 실험에 성과가 있었던 점 경기장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에 성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유지하고 다른 부분만 또 실험을 해서 좀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성공 사례를 쌓아가서 팀을 빌드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케는 이번 경기 다 바꿔 다음 경기 다 바꿔 이러면 표본이라는 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 변인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원래 실험할 때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 바꾸고 싶은 것만 바꿔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에 다 바꾸면 오늘 성공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알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케가 있는 팀 특, 뭐 MSN 쓰던 바르셀로나 정도 제외하면 실험 하루 종일 2년을 맡아도 2년 내내 실험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예. 뭐 이강인 선수도 그 중에 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 거의 멀티플레이어 한 4포지션에서 뛰었으니까. 오늘은 풀백 갈래? 뭐 이거 네베스 남일이 아니야 이거. 진짜. 예. 네베스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네베스도 사실 약간 그냥 축구를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런 선수는 이런 감독 만나면 이리저리 막 쓰이다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베스가 약간 이강인 다음으로 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래 경기에 돌아오면 네. 모나코는 뭐 이번 시즌 강력한 공격진이 또 나왔군요. 그렇죠. 네. 엠볼로 원톱에 뭐 이선에는 골로빈. 골로빈이 뭐 모나코 간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잘하고 있군요. 논란 속에 왔지만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벤세기르, 아클리우슈가 네. 공격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경기 내용 좀 살펴보면 일단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PSG가 굉장히 큰 변수를 좀 맞이를 했습니다. 전반 17분 만에 돈나룸마가 부상으로 당했는데 이 부상 정도가 꽤 약간 잔인하다 해야 될까요? 네, 그 마음 약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상대 풀백 윌프리드 싱고가 오버래핑 올라와서 질주를 했어요. 질주하는 과정에서 돈나룸마가 먼저 나와서 공을 잡았는데 요거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점프가 약간 낮고 늦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쇠뽕 쇠뽕이 생각만 해도 얼굴을 찍고 지나가 갔어요. 네, 이렇게 진짜 스탬프처럼 쭉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돈나룸마의 얼굴이 찢어지는 게 거의 보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돈나룸마도
그 직후에 바로 얼굴을 뭔가 이상한 시커먼 감싸지고 결국 의료진이 투입이 됐죠. 예. 근데 경기를 지속할 수 있을 그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었기 바로 때문에 예. 바뀌었고 여기 스탬프를 예. 해야 되나? 이거를 한 10바늘 정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치케스로 여기를 쾅쾅쾅쾅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 예. 세 줄이 났더라고 세 줄. 세 줄. 예. 제일 긴 줄이 한 두두두두두 여러 개 찍었고 짧은 줄에 툭툭툭툭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 스터드가 사실 쇠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게 진짜 얼굴에 찍히는 네.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사실 뭐 이런 데 부러지는 거에 비해서는 선수로서는 잘 회복하길 바라고 흉이 안 지길 또 바랍니다. 흉이 안 져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사실 전력상으로는 뭐 사포노프가 요즘에 잘해줘서 네. 돈나룸마가 멀쩡할 때도 사포노프가 뛰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전력상 큰 손실은 아니었고 네. 그냥 돈나룸마 걱정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PSG가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전반 24분에 하키미가 잘하는 오버래핑을 해서 컵백을 내줬고 두에가 이거를 꺾어서 차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근데 역전을 또 당했어요. 후반 7분경에 아클리우슈가 이제 공을 몰고 올라갔고 시도한 슈팅이 PSG 수비 발 맞고 또 마르키뉴스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벤세기리가 키커로 나서서 굉장히 또 깔끔한 슈팅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이어서 후반 15분에는 또 아클리우슈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중앙으로 보냈고 엠볼로가 방향만 살짝 바꾸면서 굉장히 딱 스트라이커로서 딱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후반 19분에 루이스가 시도한 발리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오면서 그걸 앞에 있던 덴벨레가 차 넣으면서 2대1을 만들었고요. 이날 덴벨레는 이제 세모가 아니었군요. 세모가 아니었습니다. 뭐 위치 선정도 약간 뭐 측면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좀 중앙 쪽에서 많이 하면서 득점 기회가 좀 찾아왔던 것 같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는 후반 21분 경에 투입이 됐습니다. 바르콜라랑 네베스가 빠지고 이강인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투입이 됐는데 모나코도 29분에 미나미노를 대신 좀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줬습니다. 네. 한일전이 뭐 성사됐다고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전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버무머뭇거려요? 약간 좀 뭐랄까 애매해요? 애매하죠. 한일전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일본 교체 투입이라서. 선수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네. 워낙 잦긴 합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 35분에는 두에도 빠지고 하무스가 들어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이게 좀 주요했습니다. 후반 37분에 이강인이 정확한 코너킥으로 올렸고 그걸 하무스가 헤더로 득점을 했습니다. 네. 이날 상대 골키퍼가 굉장히 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번 요 세트피스에서는 뭐 킥이랑 슈팅 다 완벽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득점 기회도 한 차례 있었어요. 후반 추가 시간 경에 덴벨레가 이제 중앙에서 힐 패스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거를 이강인 선수가 잡지 않고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때렸거든요. 근데 골키퍼 손끝에 맞고 골대를 맞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그 슈팅이었어요.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감아찬 건데 그게 살짝 골키퍼한테 걸리면서 좀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PSG는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 더 넣으면서 이제 쐐기를 박았는데 파비앙 루이스가 한 번에 넘겨준 로빙 패스를 덴벨레가 1대1 기회를 칩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뭐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라고 하잖아요. 1이 나올 때도 있고 6이 나올 때도 네. 있는데 이날 결정력 한 5 정도는 되지 않았나. 오벨레. 네. 얘들아 오벨레였던 것으로.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 약 40일 만이라고 하네요. 네. 지난 11월 10일 앙제를 상대로 2골 1도움을 몰아쳐서 4대2 승리를 이제 헤드캐리한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넘게 A 매치도 있었고요 중간에. 네. 한 달 넘게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다가 이제 결정적인 도움, 역전골을 이끄는 도움을 하면서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서 레키프에서 이강인의 이번 시즌 활약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비판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 6골 2도움이면 됐지. 띄엄띄엄 뛰면서 910분에 6골 2도움이면 그렇죠. 그리고 뭐 완전히 주전도 아니고 그리고 팀 내에서 공격 포인트 5위거든요. 공격 포인트로 5위. 네. 근데 리그 내 득점은 덴벨레가 좀 넣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2위가 아닌가? 아무튼 3위 네. 네. 팀 내 덴벨레가 득점도 굉장히 상위권이고, 예. 바르콜라 10골, 덴벨레 8골, 이강인 6골. 네, 뭐 여러모로 잘해주고 있는데 네. 이런 약간 레키프에서 비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PSG가 올 겨울에
윙어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한테 진짜. 또 이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데 급한 포지션이 얼마 많은데 무슨 윙어를 영입해. 그렇죠. 윙어를 영입하면 덴벨레를 버리는 거지 뭐 이강인을 버려요. 아무튼 스트라이커부터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예. 아무튼 그렇게 비판을 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보란 듯이 공격 포인트 기록해준 거는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에 좀 응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32분 동안 말씀하신 어시스트 하나, 네. 손 맞고 골대 맞은 거 하나, 파이널 서드 패스가 총 2회, 빅찬스 메이킹이 1회. 저기 뭐 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풋몹에서 7점, 소파스코어 7.2점인데 교체 투입돼서 플레잉 타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네. 저런 AI 평점은 이제 누적이 들어가는 거라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6골 2도움으로 팀 내 득점은 3위, 공격 포인트는 5위가 됐고요. 네. 뭐 팀 내 내친김에 말씀드리면 덴벨레 8골 5도움, 바르콜라 10골 2도움, 하키미 3골 7도움, 네베스 2골 6도움. 저 네베스가 6도움이나 한지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했네요. 이러면 공동 4위겠네요. 네베스랑. 그죠? 네베스랑 기강인 술도 8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괜찮은 뭐 스탯입니다. 네. 뭐 이리저리 포지션도 바꿔가면서 뛰면서도 계속 공격 포인트 기록해주고 있었고 또 10월달에 엄청 잘했잖아요. 네. 이제 또 좀 그런 기세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엔리케 감독이 최근에는 좀 가짜 9번보다는 오른쪽으로 좀 기용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날도 이강인 투입 후에는 덴벨레 왼쪽으로 보내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좀 오른쪽 윙어로 좀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날까지도 계속 하무스를 교체로만 쓰고 있고 하무스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 아직 그 선발로 안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플레잉 타임이 짤츠부르크와의 경기에서 66분 뭐 뛰긴 했는데 그 전에는 62분을 소화하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7분, 10분.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플레잉 타임을 좀 줄여보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선수를 서서히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반전에 넣어서 이게 뭐 헤더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볼 때는 네. 아무래도 가짜 9번이 엄청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무스가 이제 주전으로 뛰어줘야 콜로무아니는 이제 뭐 이적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엘리케가 거의 패급 취급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무스라도 있어야 되니까 하무스를 좀 오히려 아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무스가 좀 잘 다치잖아요. 네. 주전으로 바꿔 썼다가 다치면 스트라이커가 아예 벤치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몸 상태가 좀 애매할 때는 최대한 아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 3경기 연속골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카라바오컵 8강 한 경기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내일 새벽에 따로 열립니다. 이 경기가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겠죠. 따로 열리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오전 5시에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토트넘 홈 경기입니다. 네. 토트넘이 나쁜 흐름이 좀 있었는데 끊었어요. 네. 끊어야 될 그 상대를 만나서 네. 끊어냈죠. 솔직히 보양 먹었죠. 그렇죠. 3무 2패, 컵대회 포함 5경기 3무 2패로 5경기 뭐, 무슨 자 이제 엔지 잘린다 거의 뭐 이런 분위기 네. 살살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소튼을 만나서 익숙한 그 맛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이 전반 만에 1골 2도움 해주고 그렇죠. 이제 칼퇴 45분 만에 나왔습니다. 저 반차 쓸게요. 이러고 칼퇴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흐름 끊었고요. 프리미어리그 순위에 10위에 있는 팀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보다 승점이 딱 1점 적어요. 13위인데 그래도 최근 흐름이 토트넘보다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모리 감독이 데뷔한 다음에 승률이 4승 1무 2패입니다. 일단은 확실히 승이 많은 모습이고 그리고 딱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를 또 2대1로 잡아내면서 분위기가 좋죠. 맨시티가 워낙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더비라는 그 상징적인 경기에서 이겼다는 거는 맨유의 좀 사기를 부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풀젠전에서도 또 승리를 해서 지금 2연승 공식적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연승 가도인 만큼 이제 토트넘 전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대결을 앞두고 그럼 누가 더 많이 빠져 있냐? 네, 익히 아시다시피 토트넘은 거의 맨시티급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맨유는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쪽의 전력 공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엔지 감독이 경기 전에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앞선 사우샘프턴전의 무더기 결장자에서 2부 비수마는 경고 5장 누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한 경기 쉬고 이제 돌아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는 뛸지 안 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여전히 수비진 붕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 로메로랑 판더펜은 이제 내년이 돼야 내년이라고 해봤자 뭐 한 1, 2주 남은 거긴 아니, 그렇긴 한데 2주 남은 거긴 한데 사실 지금 맨유전에서 돌아오면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은데 첼시전에 좀 너무 무리하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땡겼어가지고 하네요. 땡겼어가지고 박싱데이 경기 막 몰려 있을 때 통으로 날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 2주 안에 돌아오는 거면 사실 염증이 뭐 재발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사실 좀 더 쉬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 뭐 사실 후보 센터백 중에서 뜻밖의 제일 잘해주고 있던 벤 데이비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죠. 다들 근데 보면 햄스트링 부상이 너무 많아요. 수비수들이. 우리 말디니. 네. 확실히 이 스플린트가 많다 보니까 햄스트링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르르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비진은 거의 뭐 정해졌어요. 네. 센터백 뭐 드라구신이랑 아치그레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풀백은 만약에 우독이 빠지면 제드 스펜스가 이번에 왼쪽으로 가고 페드로 포로 오른쪽 나오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스펜스가 또 지난 경기에서 뭐 준수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드 스펜스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서 어시도 하고 네, 중간에 우독이 빠지고 왼쪽으로 가고 포로가 들어왔나 이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들은 비수마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왔는데 그래서 거의 주전급이긴 해요. 벤탄쿠르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항소를 했어요. 그렇죠. 예,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근데 뭐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안 돼. 이유로 안 돼. 들어줄 수 항소를 했기 없어. 때문에. 돌아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7경기 징계. 손흥민 사촌이랑 구분 안 돼 발언으로 받은 그 7경기 그렇죠. 징계. 입이 방정. 그 7경기 징계가 다 채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요 다음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입니다. 빡빡합니다. 하필 진짜. 메뉴 리버풀 여기까지 딱 하고 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또 누팅엄이라서 네. 누팅엄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10개 팀 정도가 만만치 않긴 한데 만만한 거 10개 정도. 솔직히 토트넘이 만만한 거 소튼밖에 없긴 해. 맞아요. 팰리스 만나면 기분상 만만해요. 아니 울버햄튼 정도? 울버햄튼 네. 정도. 울버햄튼 소튼밖에 없어. 입스위치나 팰리스 만나면 토트넘 만만한 느낌 들어요? 안 되죠. 안 들죠. 두 개밖에 없어요. 약간 킹리적 그런 심리적인 느낌으로는. 선수도 다 좋고 상대도 다 감독들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잘하다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입스위치 같은 빡셉니다. 팀은.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얘기를 이어가면 중원은 이제 거의 주전급이고 공격도 주전급이긴 한데 뭐 많이 아시다시피 벤치가 좀 빈약하죠. 벤치가 많이 빈약하죠. 일단은 뭐 중원에는 베리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오도베르도 부상, 히샬리송도 부상, 무어도 부상. 특히 윙 자원들이 부상한데 여기다 베르너는 나오면 사실 기대가 전혀 안 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공격진에서 빠지면 굉장히 경기가 답답해질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지난 소튼전에서 사실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 빠지고 나서 토트넘이 영 공격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이제 맨유를 만났을 때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쿨롭세스키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미들로 가느냐 수비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쿨롭세스키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네, 결국엔 무어를 쓰는 게 답답하다. 무어가 스탯은 있는데 경기가 답답하다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쿨롭세스키를 죄송합니다. 존슨을 빼기 위해서 쿨롭세스키를 오른쪽 윙으로 올리면 요즘엔 나쁘지 않은 메디슨을 중원에 쓰고 결국엔 이렇게 소튼전이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은 그게 드는 나을 면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메뉴로 가보죠. 메뉴는 레시퍼드가 여전히 빠지는 게 관심사입니다. 레시퍼드는 이제 사실상 그 인터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아모rim 그 감독이 네. 레시퍼드가 이제 맨유를 약간 맨유를 떠나도 뭐 나쁜 감정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자기는 떠날 준비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모림 감독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레시퍼드는 맨유에 필요한 선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명단에 제외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는 맨유 커리어를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바로 전에 이제 맨시티 잡을 때도 네. 가르나초랑 레시퍼드가 둘 다 엔트리에 다이 빠져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가르나초는 돌아왔어요. 음. 근데 이제 계속 아모림 감독은 징계성이 아니고 경쟁의 일부일 뿐 뭐 이렇게 좀 정석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런 소리를 했으면 징계성이어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 수준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경기 아예 런던으로 오지 않는다. 네. 레시퍼드는 뭐 그렇게 엔트리 발표가 났고요. 이게 많이 화제가 됐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예전에 토트넘 이적설이 있었는데 그럼 살 건가요? 기자들이 막 엔지 감독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엔지 감독 또 뭐 특유의 장황하게 멋있는 말로 돌려 말하기로 즉답은 안 했는데 네. 아무튼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네. 레시포드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네. 그 메뉴는 원래 시끄러운 팀이다. 원래 그렇죠. 니들 기자들이 관심 많지 않냐. 니들 기자들이 쓰는 건데 약간 이렇게 돌려 매기는 것도 있어요. 네. 엔지 감독 그 화법이 약간 우리나라 충청 남도 사람 같달까? 네. 뭐 최양락, 네. 뭐 장동민, 뭐 뭐 축구인으로 지금 김기동 뭐 이런 느낌으로 돌려 매기는 완전 말을 단답은 안 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돌려 매기는 느낌 가끔 그런 것 있거든요.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메뉴는 시끄러운 팀이고 원래 이런 일은 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싹 들어보면은 기자들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렇죠. 말들을 할 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시포드가 이제 화제에 있고 이번 경기 앞두고 메뉴가 관심을 모으는 거는 윙백 조합입니다. 메뉴는 별로 부상자는 없는데 일단 저기는 말라시아 말라시아. 네. 아마드 디알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배는 좌 달로 우 마즈라위 쪽이긴 그쵸. 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메뉴는 매 경기 한 7-8명씩 계속 바꾸기 때문에 네.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풀백 정배는 좌 달러 우 마즈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안토니 적혀 있는데 안토니도 저희 씨는 전 아니죠.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안토니가 재밌는 건 뭐냐면 맨시티를 잡을 때 네. 좌 달러 우 마즈라이로 나왔다가 마즈라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안토니를 오른쪽 윙백으로 넣은 게 화제였죠.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 윙어 중에서 누군가는 윙백으로 내려간 것이다. 네. 공격적인 스리백이니까 또 윙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아마드 달로가 먼저 오른쪽 윙백으로 내려가서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달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바꾸고 음. 이선을 고민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맨시티전에 또 달로를 이선으로 올려서 네. 달로 그냥 골 넣었어요. 근데 경기 중에 마즈라이가 부상을 당했다. 근데 안토니가 들어갔다. 네. 그럼 사실 전례를 볼 때 달로를 윙백으로 내리고 안토니를 공미로 놓고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알로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안토니를 윙백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플레잉 타임이 길지 않긴 했지만 안토니가 뜻밖의 윙백에서 괜찮았어요. 근데 뭐 안토니가 원래 이제 가진 게 약간 뭐 체력은 좋고 일단 적극성 있고 물론 돌파나 뭐 이런 거 잘 못하지만 뭐 그런 수비도 뭐 준수하고 이래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전망은 좀 있긴 했는데 네. 아모린 감독이 뭐 뭔가 지시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안토니가 이제 요즘에 돌파력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감 떨어졌죠. 수비 한 2명 앞에 놓고 옛날 그 진짜 옛날 얘기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드 꽃게 시절 있거든요. 돌파는 그쵸. 못하고 드리블은 되게 오래 치는데 돌파 안 되는 거. 이렇게 예. 측면에서 라인만 따라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안토니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윙어가 하면 답이 없죠. 그러다 백패스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윙백이 하면 음. 그러다가 윙어한테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토니가 2명 자기한테 땡겨 놓고 2명을 자기한테 고정시켜 놓고 그 사이로 디알로한테 찔러준다던가 이런 게 한두 번 나왔어요. 네네. 윙어일 때보다 윙백일 때가 조금이라도 나은 거예요. 약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그나마 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예. 그런 활용법이죠. 아니 뭐 누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윙백이 선발로 누구 나오고 경기 중 교체를 누구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뭔가 안토니 선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맨유도 완전히 막 풀 전력으로 나올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로테이션 계속 돌리니까. 어느 정도로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안토니의 그 윙백 기용이 그래도 지난 맨시티전에서 좀 효과를 봤으니 토트넘을 상대로도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고 또 리그컵은 뭐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안토니 윙백 한번 약간 기대 반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팀의 이제 대결에서 제가 또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세트피스 최약체를 가리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다. 네. 뭐 둘 다 이제 세트피스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그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강팀치고. 네. 진짜 뭐 맨유도 그렇고 코너킥으로 뭐 골 넣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토트넘도 그렇고 토트넘은 그래도 네. 로메로 있을 때 좀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로메로 없으니까 로메로 미키 반더벤 빠지면서 네. 드라구시는 제공권도 괜찮고 세트피스 공격에서 골이 있나? 아무튼 최소한 위협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명이 아치그레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막 신뢰가지는 않고 이제 메뉴가 최근에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네. 그 말씀드린 아모린 오고 나서 2번 친 거 아스날과 노팅엄에 사기 코너킥에 2번 당했어요. 아 맞네요. 네.
이제 FM 용어인데 사코. 사코. 네, 사이코노키. 그 전술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해놓으면 그걸 우승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FM 할 때 그거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 저는 안 했어요. 아 그거 하면 너무 내 전술적인 그런 걸 못하니까. 네, 그걸로 거의 한 시즌 2-30골은 그냥 바로 받고 들어가요. 와, 네. 사코만 진짜 다운받아서 사코네. 깔면. 네. 네. 근데 약간 아스날 요즘 코너킥 거의 그 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뉴도 그거에 졌죠. 그렇죠. 노팅엄 상대로도 세트피스에 당했고. 네. 근데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막 마즈라위 뭐 풀백 아니 마즈라위 스토퍼 네. 이런 거 좀 해보다가 결국엔 최근에는 전문 센터백을 좀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어차피 메뉴는 누굴 쓰든 좀 키가 큰 스트라이크 한 명은 있는 것이고 네. 전반적인 제공권은 그나마 메뉴가 낮습니다. 음. 토트넘이 제공권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맨유 그래도 카세비르도 헤딩 슛을 그래도 잘하는 걸로 네네. 알고 있고. 뭐 네. 카세미루나 우가라테 둘 중에 누가 나오든 더리트. 나쁘진 않고. 네. 3백 쓰니까 키 큰 센터백이 2명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3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메뉴가 조금 제공권 자체가 나아요. 음.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최약체는 토트넘이고 아. 메뉴는 그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스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스펜스는 제공권이 그래도 좀 있군요. 누구보다? 아 뭐 다른 윙백들보다. 근데 네. 다른 백이 아예 없긴 한데 우도기가 뭐 나올 수 우도기보다는 그래도 높이가 아. 좀 더 있으니까. 근데 우도기가 몸이 정상이면 그래도 우도기를 쓰지 않을까요? 겨우 제공권 때문에 풀백에 그렇게 키 맞추고 하는 거는 무리뉴식 발상이고 저기 네. NG식 발상은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아무튼 또 그렇습니다. 상대가 또 맨유니까 맨유도 뭐 코너킥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고. 네네. 근데 요즘 막 맨유는 이것저것 새로운 거 많이 하던데요. 네. 코너킥 때 뒤로 내준 다음에 슈팅을 한다든지. 프리킥도 네. 네. 이쪽으로 찰 줄 알았다가 옆으로 내주고 다시 한번 뒤로 준 다음에 그렇죠. 중거리 뭐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유효슛까지 가는데 넣지 못하는 네, 뭐 넣지 이런 못하는. 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토트넘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엔지 감독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 뭐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이제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축구인들은 내 2년 차 때 우승했었다 다 이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걔들이 거죠. 맨날 물고 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번 시 우승하겠어? 우승하겠어? 거의 이런 식인데 근데 카라바오컵이 제일 만만하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막 이거 우승하기 제일 좋지 않아? 나는 질문만 들어도 빡칠 것 같아. 근데 이제 엔지가 또 그래서 요는 실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 수비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인 거예요. 네. 너 또 곤주대로 할 거야? 음, 근데 엔지가 뭐 근데 대답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축구를 해야 된다. 뭐 이기고 이러면. 싶고 좋은 축구를 하면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고 네. 그래서 스타일 유지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드라고신 그레이 가지고 판더펜 로메로 있을 때만큼 라인 올릴 수 없어요.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승자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엔지보다 아모링이 아닌가. 네. 3연승. 아모림이 3연승을 다른 달린다. 것보다도 그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는데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멤버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부상자가 많은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네. 멤버를 계속 바꾸고 쓸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은 맨유보다 불리하다.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불리하다. 이게 원래인데 사우스햄튼전에서 워낙 일찍 점수를 벌려가지고 그렇죠. 하프타임에 손흥민 빼고 네. 많이 쉬었잖아요. 네. 또 프레시한 손흥민 지난 경기에 1골 2도움을 기록하고 프레시한 손흥민 이거 못 막습니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안토니 대 손흥민의 대결이 펼쳐지는 건가요? 안토니가 손흥민을 막는 건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뚫릴 것 같은데. 아마 안토니가 뭐 재밌는 수비 그림이 기술이 나올 것 있겠어? 같아요, 뭔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둘 중 한 명은 욕 먹는다. 못하는 쪽은. 네. 오른쪽 스토퍼 3백의 메뉴의 3백의 오른쪽 스토퍼가 네. 조금 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로 뭐 이런 선수들. 네, 뭐 요러면은 그나마 덜 둔하긴 하지. 네. 뭐 더리우트, 맥과이어 뭐 이럴 수도 음. 있고 왼쪽 스토퍼가 리산만데 오른쪽 스토퍼가 좀 더 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쪽에서 손흥민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경기는 저는 진짜 손흥민 개인에 걸려 있는 뭔가 경기 같습니다. 뭔가 손흥민 클럽스티가 안 해주면 맞아요. 토트넘은 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개인 기량으로 뭐 나와야 되고 그래서 팀 전체 전력상으로는 메뉴란 느낌이지만 손흥민이 중요한 변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솔랑케가 더리우트나 맥과이어 같은 선수가 막 붙잡고 늘어지고 막 몸싸움하고 이러면은 혼자 막 창출하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흔들어 줘야 뭐가 되지. 그렇죠. 예. 그런 경기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토픽입니다. 이날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뭐냐면
양 이제 예. 양이라 부르죠. 네. 써니 말고 이제 양이라 해야 되나? 보통 니 붙이지 않나 뒤에? 근데 이제 양리? 양이 좀 양이? 이상하긴 한데 양이 예. 그 칭이 이런 거 있긴 한데 어쨌든 양이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그 기자회견에서. 앵이라고 안 하고 양이라고 하겠지? 왜냐면 양 YANG 쓰고 앵이라고 많이 읽거든요. 앵이라 할 수 그 있겠네. 음과 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영어에서 잉앵 아. 이렇게 읽거든요. 잉앵. 앵이라 있겠네. 네. 양이야. 양이라고 임마들아. 양. 양. 아무튼 어쨌든 포스트 감독이 양에 대한 또 질문이 나와서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거에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갔고 네, 도착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인사하고 네. 클럽하우스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하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 음. 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X나 뭐 이런 데 올라올까 이제 봤는데도 뭐 그런 건 올리진 않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어린 선수라 그런가. 오피셜이 안 났잖아요. 오피셜 안 났죠. 네. 뭐 오피셜 사실 낼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뭐 비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토트넘 선수가 됐으니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찍 온 거에 대해서 느낌이 굉장히 뭐 좋다. 셀틱 시절에도 한국, 일본 선수를 좀 일찍 데려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 한국 선수들을 일찍 데려온 케이스가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일찍? 네. 이게 어쨌든 좀 일찍 데려와서 적응을 시켜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영규? 오영규? 오영규가 그랬나? 아무튼 네. 크리스마스 전에 와서 훈련자 밖에서 적응하는 게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인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이제 등록될 때쯤에 이 현지 적응 정도는 다 마치고 훈련에 임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네. 오피셜이 이미 나왔네요. 여름에. 양민이 이제 오피셜은 나왔었네요. 그건 맞는데 이제 등록해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이런 그렇죠. 거는 그 뒤에 내야죠. 네. 왜냐면 여기 이제 말씀하실 건데 훈련 아직 안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에 참가를 못 하고 만약에 해도 숨겨야 돼. 해도 그냥 쉬쉬하는 게 맞아. 예. 토트넘 뭐 스포츠 플레이라는 영상에는 안 나오고 아마 뭐 토트넘이 준 프로그램으로 개인 훈련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훈련 참관을 뭐 하든지 참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참가만 안 하면 되니까. 아니 실제로 참가 할 걸요. 근데 이제 쉬쉬해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영어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양민혁 선수가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여름에 양민혁 선수 오피셜이 나왔을 때 뭐 영어가 중요하다. 이제 언어로 소통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막 강원에서는 영어 수업 같은 거 구단 내에서 막 준비해주고 이런 거를 보도자료로 내기도 했잖아요. 네. 뭐 양민혁을 비롯한 좀 어린 선수들이 영어 교육에 참여를 해서 뭐 영어 배우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얘기를 뭐 나눴는데 이미 대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어 세션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영어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양민혁 선수가 훈련장에 와서 좋다라면서 환영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다가오는 맨유전, 곧바로 맨유전 있잖아요. 요 경기는 또 관중으로 가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차근차근 적응을 할 텐데 이제 1월달에 1월 1일부터 뭐 비자 문제도 남아 있고 워크 퍼밋도 나오면 1월 1일부터는 출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뭐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을 좀 살펴보면 FA컵 뭐 이런 경기들이나 아니면 유로파리그 마지막 경기인 엘프스보리전 정도. 양민혁 선수의 출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양민혁 선수가 적응을 이제 빨리 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토트넘이 측면 자원들이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빠르게 가치를 보여준다면 출장 시간을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일단은 네. 또 윙 자원들이 다 부진에다가 부상 중이니까 그런 기회를 좀 빨리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기회가 왔을 때 보여줘야지. 한 두세 경기 정도 이렇게 기회를 받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좀 보여준다면 뭐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뭐 백업으로라도 뭐 정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뭐 토트넘에서는 이미 양민혁 선수가 합류할 것을 이제 합류하고 이제 그 등록 때 제 오피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완전히 합류해서 우리 선수가 됐습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빵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컨텐츠를 이미 쌓아놓고 있다. 네, 양민혁이 출국하기 전부터 이미
쌓아놓고 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거겠네요. 그 김민재 선수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브이로그 막 나왔었잖아요. 누가요? 김민재 선수 미네 이적할 때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한국 찍어간 와서 메디컬 예, 뭐 이런 거 메디컬 예. 하고 뭐 예.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또 콘텐츠로 구단에서 모아놨다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영상 올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영과 관련한 요즘은 좀 네. 그런 식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구단 뭐 약간 아이돌 용어로 자컨이죠. 그렇죠. 구단 자컨으로 양민혁에 관련된 거를 뭐 좀 쌓아놓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르륵 나오지 않을까 재밌겠는데요. 생각합니다. 네, 예. 나오면 또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 이 애늙은이 같은 이 표정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요즘 잘하는 축구 선수들은 예전처럼 막 방돌 막 이런 쪽보다는 약간 차분. 차분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생각 많아 보이는 네. 약간 패드리 같은 그런 느낌 말씀하신 거죠? 뭐 저기 그러니까 외모는 좀 장난꾸러기 외모더라도 실제 플레이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사실 뭐 음바페도 좀 튀어서 그렇지 완전 뭐 한마디 할 때마다 투머치 띵킹 하고 계산해서 말하는 스타일이고 벨링엄도 그렇고 야말도 그렇고 요즘 많이들 그래요. 예. 아주 차분하고 이런 선수들이 성공한 세상인데 양민혁 좀 그런 류인 것 같아요. 양민혁 선수랑 그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할 때 인터뷰 해본 느낌으로는 진짜 딱 그 정제된 답변들이 네네.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엄청.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나이가 엄청 어린데도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봤을 때 좀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슈퍼스타의 좀 기질이 보인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